오늘 자소서 얘기해 볼 건데요. 저도 과거에 취업 준비할 때를 떠올려 보면은 면접보다 자소서 준비할 때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약영업은 자소서보다 면접이 더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이 자소서가 통과가 안 되면 면접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뽑힐 수 있는 확률을 급격하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 3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 내용만 잘 신경 써서 작성하셔도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좋은 자소서로 선택될 겁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장황하게 너무 많은 것들을 다 담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자소서를 작성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자기를 소개하고 어필해야 되는 글이다 보니까 뭐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다 보면은 글이 쓸데없이 너무 길어지고 장황해지는 경험을 여러분들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3가지 정도 포인트를 가운데 잡고 글을 써내려가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문항 답변을 2갈씩으로 꼭 써서 핵심을 정리할 것. 두 번째로는 회사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계속 체크하면서 상기시킬 것. 세 번째로는 내가 했던 액션과 결과 중심적으로 자소서를 적을 것. 이렇게 3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적으실 때 이 3가지를 한쪽에 이렇게 써서 띄워 놓으세요. 그리고 문항을 하나씩 써내려갈 때마다 이 내용들을 체크를 계속 하는 거죠. 내가 답변을 2갈씩으로 잘 쓰고 있나?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만 쓰고 회사가 원하는 걸 안 쓴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상황 설명이나 부가 설명만 많고 결과나 액션을 잘 쓰긴 했나?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체크를 하면서 자소서를 써내려 가시면 완성도가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소서를 작성하시고 제출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출하기 전에 하루만 있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체크하시는 과정을 거치시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집중해서 글을 쭉 써내려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 글의 어떤 논리 구조에 뇌가 되게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면 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쓴 자기소개서를 끝나고 바로 이렇게 보면 너무 잘 썼어. 이거는 이거보다 더 잘 쓸 수는 없어. 무조건 합격이야. 해서 제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루만 있다가 그 자소서 다시 보시잖아요. 그러면 와, 헛소리를 아주 그냥 정성 들여서 써놨네.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여유 있게 자소서를 작성하시고 하루만 더 있다가 마지막으로 체크하는 과정을 거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굉장히 밸런스가 좋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꼭 추천해 드리니까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의 성공 경험을 숫자로 보여주세요. 이 자소서에는 성공 경험이 필수적이죠. 여러분들이 성공했던 경험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뤄냈던 성과와 액션 이런 것들을 스토리로 적어주세요. 적어주시는데 내가 이런 노력을 했고 결과가 이랬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쓰시기보다는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뭐 중간에 진행하는 것들 그리고 성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게 좀 더 눈에 잘 들어오는 자기소개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식이에요. 무슨 인턴십 동안 회사의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서 주요 고객군 5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고 그에 맞는 맞춤형 제안서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담당 지역의 매출이 15% 증가했으며 상위 15%의 고객층의 재구매율이 50% 높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어때요? 마지막에 상위 15%의 고객층의 재구매율이 50%나 증가했대요. 단순히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재구매율이 높아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숫자로 50% 증가했다고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죠. 특히 영업조직에서는 모든 업무들이 숫자로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약회사의 실무자들은 이 숫자로 명확하게 표시가 된 페이퍼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의 성과를 쓰기보다는 명확하게 수치화해서 여러분들의 성과와 결과를 보여준다면 좋은 자소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여러분들만의 영업적인 장점을 어필하세요. 대부분 자소서에서 질문의 형태만 다르지 장점을 물어보는 질문은 무조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장점이 아니라 회사에서 원하는 장점으로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경험과 역량을 영업적인 장점으로 잘 연결해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약영업직에 지원을 하는데 전공에서 학점 만점 받은 게 장점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잘했죠. 학교 다니면서 학점 만점 받은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제약 영업직에서 요구하는 장점으로 연결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회사가 원하는 나만의 장점을 잘 풀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과거에 관광경영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소서에서 어떻게 풀어냈냐면, 관광경영학을 공부하면서 특정 고객군에 맞는 여러 여행 상품들을 분석하고 설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의료진의 진료 환경, 환자 특성, 처방 선호 등을 분석해서 적합한 제품과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지는 여행사 실습을 통해서 고객 만족을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었던 경험은 병원 관계자나 약국과 협력하는 과정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형태로 자신의 장점이 이 영업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실제로 필드에서 영업적으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당장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영업적으로 연결해서 풀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영업 직무 역량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몇 가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역량, 시장 분석 및 전략 수립 능력, 성과 관리 및 목표 달성 능력. 여러분들의 장점을 이런 직무 역량들과 잘 연결을 해서 어필을 하신다면 그것이 좋은 자소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약영업직 자소서 작성할 때 중요한 포인트 3가지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최근에 후배들을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학점이나 토익 점수 이런 스펙들의 중요도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럴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런 스펙들이 실제로 영업을 하면서 중요한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조직에 적응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남들과 비교해서 두드러지는 자신만의 능력이나 장점, 스토리,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경험 이런 것들을 눈에 잘 띄도록 풀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떤 제약회사의 자소서를 쓰더라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개념들이니까요. 자소서를 쓰실 때마다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신경 써서 자소서를 작성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